자, 첫 번째 주제는요. 정치권 소식부터 다뤄봐야겠는데요.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위기감이 있다. 총선 앞두고 변화 선택한 여당. 이렇게 됐어요. 어제 상황을 해석을 한 겁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제요. 1차 투표를 거쳐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76표.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김태년 의원은 49표. 표차가 꽤 났습니다. 친문 지도부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 당청 관계 변화 예고된다. 그리고요. 한국당 복귀와 추경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가 발등에 불이다. 당장 눈앞에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한국일보 기사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어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 일색 탈피한 여당이다. 앞으로 당청 관계에 변화가 올 것이다. 어제가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인영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새 원내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86그룹의 대표입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대표주자라고 해요. 이해찬 측근 김태년 의원을 결선에서 꺾었다. 그래서 친문 일색 탈피한 여당 이런 제목이 달린 겁니다. 이해찬 대표의 측근을 꺾었다. 이인영 변화와 쇄신 줄고 강조했고요. 당내 견제와 다양성 추구할 듯하다. 정치 선명성의 대야 관계는 우려된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관계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나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새 원내대표로 뽑힌 이인영 의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말 잘 듣는 그런 원내대표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다 이런 평들을 원내대표 하면서 완전히 깔끔하게 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까칠하다 이런 평가가 저도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제가 협상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 128분 전체가 협상한다 이런 그 마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일단 어제 결과에 대한 배경을 좀 짚어봐야겠어요. 이른바 이인영 의원은 86그룹의 대표 주자, 그리고 김태년 의원, 결선까지 같이 올라간 김태년 의원은 이해찬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표차가 꽤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김태년 의원이 뭐 낙승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인영 의원이 많은 표차를 두고 지금 승리를 했거든요. 이인영 의원을 설명을 하면 다선인데 비주류, 근데 비문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 그냥 다선 비주류라고 분류가 됩니다. 비문도 친문도 아닌 그냥 비주류. 예, 비주류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라 이렇게도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와 그 당의 상황을 반영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현실적인 상황을 좀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대진 변호사는 요 경향신문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요 표현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국정 지지도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래서 그 지지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문 중심의 당 지도부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중심의 정책 운영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견제를 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지금 의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당 지지율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청와대 관계 변화가 있을까요? 조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야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친문의 그 김태년 의원이 예를 들면 당선이 됐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즉각적으로 뭐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의중으로 반영될 그 비춰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인영 의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에 좀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청와대 편만 드는 건 아니다. 때론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가 자기 측근을 당선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평가가 됩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좀 할 말은 할까요? 어느 정도 뭐 할 수는 있겠죠. 예, 그 과거에 2015년에 유승민 원내대표. 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똑같이는 안 하더라도 상당히 국회에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국회가 지금 올 스톱돼 있잖아요. 뭔가 청와대에서 뜻하고는 좀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죠. 특히 이해찬 대표하고 또 다른 노선을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조용한 반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용한 반란. 조용한 반란. 왜 그러냐면 김태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 3역 중에 하나인 당 정책위 의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정치에. 그거를 그만두고 학교로 말하면은 그 반의 간부 자리를 그만두고 반장 선거 나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될 줄 알고 나갔는데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어제 1차 투표에서 보면은 이인영 후보가 54표, 김태년 의원이 37표, 노웅래 의원은 완전히 비문이에요, 비문. 34표.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하고 3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많은 차이는 안 났네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김태년 의원 반대쪽이 한 70%가 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선생님에 대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가까운 김태년 의원을 완전히 밟아버린 거는 굉장히 저는 반란은 반란인데 좀 조용한 반란이고 물론 밟아버렸다고까지는 좀 약간 그렇죠. 표현이 과격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승리했습니다. 완전 반란이라면은 노웅래 의원을 찍었겠죠. 거기는 완전히 비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대로는 불만이지만 완전한 저쪽은 아니니까 이인영 의원이 좀 자기 색깔을 좀 내봐라. 이번 정부 출범할 때 문 대통령 당선되고 첫 마디가 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존재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청 관계를 이제 좀 다시 좀 해봐라. 그리고 또 총선이 이제 1년 남았는데 총선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안감들이 많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그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 그 공천안을 냈는데 신인 여성 우대가 많으니까 기존 3선, 4선들은 굉장히 좀 존재감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표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위협을 느끼는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인영 의원 쪽을 좀 밀었다. 그런 그렇죠. 분석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나라 걱정도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자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표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조용한 반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물론 뭐 남의 당, 뭐 경쟁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한국당의 지금 시각은 무엇일까요? 국회는 그 우스갯소리로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하나님도 모르신다. 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제 이 원내대표 경선이 있기 며칠 전부터 기자들이 서로들 이렇게 전망을 막 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장들과 근거를 내시했는데 태반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인영 대표가 신인 대표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청와대의 꼭두각시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의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이 이제 표심으로 나왔다라고.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이제 한국당의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당의 시각을 물어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랬다고 했죠. 그리고 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개인의 불만들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가 하는 대로 끌려갈 수만은 없다. 뭐 꼭두각시라는 단어를 안 썼긴 했지만 여하튼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홍영표 대표하고는 지난 패스트트랙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국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새로운 지도부하고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즉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는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가 정상화되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뭐 이인영 대표가 새로 들어와서 본인도 이제 오늘 나경원 대표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뭐 오늘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 새 원내대표,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고요. 지금 국회는 사실 문만 열었지 그냥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을 하는 국회로 좀 갔으면 하는 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어떤 돌파구를 새 원내대표가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